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0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그린벨트 가지고 굉장히 컨플릭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말 번복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린벨트가 점진적으로 풀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감독을박 한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내곡동 지금 그린벨트 품절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요즘 핫한 뉴스인데 내곡동 땅 250억 원에 매입한 중견건설사의 성구한 미래를 내다봤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조선비즈 7월 20일 아티클에서 제가 출시를 했습니다. 자, 정부와 이제 서울시가 갈등이 굉장히 많죠. 고 박원순 시장하고도 되게 있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 쉽게 말해서 제한해준다는 얘기죠. 그린벨트를 해제를 두고 기싸움 중인데,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 하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농막 같은 거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건물의 조례에 따라서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그 그린벨트 풀어서 성공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수도권 의왕, 백운 호수 주변의 아파트, 쇼핑몰, 호텔. 그래서 이제 요거는 2014년 글입니다. 그래서 7월 첫사 2016년 말 완공 계획. 그래서 이미 이 개발 제한구역 근린공원이었는데 이것이 풀렸죠. 풀려서 지금 현재 백운호수 주변에는 아파트, 쇼핑몰,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과거의 기사를 보면 역사는 반복이 되니까 의왕도시공사는 6일 이 기사는 2014년 기사입니다. 제가 좀 크게 써드릴게요. 2014년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백운 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백운의 아침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백운호수 주변에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복합 쇼핑몰, 첨단 테크노밸리 호텔, 의료 교육시설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공사는 최고의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백운호수 주변을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꾸민다. 단지 내에는 5개의 산책로와 다양한 공원, 하천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를 만들고 휴양림 및 산책로 왕성호수로 있는 산들길과 연결한다. 그래서 서초동 예술전당까지 15분 내이면 도착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런 그 백운 호수 주변에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와 실제와 쇼핑몰이 들어섰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직접 한번 서칭을 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땅을 매입한 지방건설사의 이제 홍보안이 화제가 되는 거죠.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약 1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인데요. 지난해 2019년 9월 부동산 개발업체 우랑개발 주식회사에게 250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장 사실입니다. 보시면 체육시설이 보이고요. 생고기 고깃집도 보이고요. 우람개발 주식회사가 매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토지 항공사진이고요. 자, 그런데 신에너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태양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2호를 근거 조항을 활용을 해서 내곡동 땅을 태양광 발전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투자 가치는 상당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련 기사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서 지난 16일 그린 뉴딜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2025년까지 예산 73조 원, 굉장히 큰 돈이죠. 투입해 태양광 풍력 발전 용량을 2019년에 3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이용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은행에서 나온 글인데요. 2012년 보시면 2012년 기사입니다. 사업비 약 1조 원을 들여 물류, 유통, 주거 기능이 섞인 복합단지를 짓는다. 즉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것이 2016년 사진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그린벨트였는데 이것을 풀어서 2016년, 즉 만 4년이 돼서 이런 땅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120만 제곱미터를 해제한다. 2012년자 글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 7월 그린벨트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13년 말에 보상 절차에 착수해 곧바로 용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 보상이 이제 3기 신도시가 5월 말에서 내년 초에 들어가는 거죠. 3기 신도시는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고요.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하남시 자족 기능 확보한다는 각오다. 그래서 지역 현황 사업, 이지구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고, 사업비 5,700여 원을 들여 아파트 쇼핑센터를 고루 짓는다. 이 내용이 2012년 기사인데 2016년 이렇게 그린벨트를 풀고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자, 2012년 지금 하남이 굉장히 핫하죠. 근데 2012년에도 조짐이 보였죠. 여러 호재가 겹쳐 하남시 땅값은 연일 고공 행진 중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하남시는 땅값이 0.39% 올라 전국 2위, 3월에는 전국 1위. 자, 이게 과거의 기사인데요. 2019년 말 하남시 집가 상승 1위로 당당히 랭킹 넘버1을 했던 곳이 하남시입니다. 자, 그린벨트의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식적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이것도 이제 판교인데요. 판교도 그린벨트였죠. 개발 본격화, 도공 땅 창조 경제별로 내년 착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판교가 핫하니까 그 위쪽에 도공당도 창조 경제밸리라는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런 기업 단지가 들어가는데요. 이 기사는 2015년 기사입니다. 즉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토부 옛 도로공사 부지와 금토동 일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해 경기 성남 소재 옛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일대가 연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된다. 내년 3분기 선도사업 부지에 대한 민간 공모를 실시, 하반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고 이 뜻대로 이미 지금 개발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이죠. 국토교통부는 창조경제 조성안을 발표했으며 추진이 또 이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창조경제 부지 12월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추진키로 했다. 그래서 지금 도공땅 창조경제밸리는 이미 이제 뭐 완공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는 필요에 의해서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남시 그린벨트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 충족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왜냐면 그린벨트라는 것은 지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소유권의 제한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이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개발지향 구역 내 야영장도 지을 수 있고 캠핑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실외 채용 시설, 예를 들어 뭐 테니스 코트장이라든지 이렇게 채용 용지 시설로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2019년 11월 기사입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수는 야영장 3개, 실외 체육 시설 5개. 그 다음에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허가 신청과 허가 후 6개월 이내 착수해서 관련 절차를 시행하면 된다. 그래서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선정 등 최대한 배정 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19년도 기사죠. 개발 제한 지역 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도 추진하겠다. 자, 그러면 또 과거의 또 성공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KTX 수서역 일대의 그린벨트 풀린다 해서 풀려서 2014년 기사인데요. 풀려서 이미 개발이 되었죠. 6년 전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서울시가 반대로 해서 직권을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런 갈등을 연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니고시에이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나홀로 역사 안 되게 서울시 반대로 갈등 예고가 됐지만 KTX 수서 일대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게 2014년 기사예요.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법 개정안, 역세권 투자는 상당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하기 위해 주변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기로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가 이 지역, 서울시는 주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 역세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것이다. 다만 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이 됐습니다. 그린벨트 풀리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자료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그린벨트도 어느 정도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고, 지금 지자체 권한으로도 풀 수가 있지만 일단 국토부 권한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고, 역세권 개발은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국가와 정부와 서울시와의 갈등들이 있는데 뭐 풀린다 안 풀린다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여러 가지 솔직히 여러 가지 그 연쇄 반응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갈등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서울 시내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푼다면 모든 지역을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중점적으로 역세권 쪽으로는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역세권이라는 것은 도시철도고 당연히 SOC 꽃이라 할 수 있는 도시철도, 전철역 근처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 또 이쪽은 개발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가 풀리다면 가장 멀리 풀릴 곳은 역세권 주변에 만약에 그린벨트가 있다면 그곳의 투자 가치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고요.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행복한 부자 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